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진이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중공업도 투자를 하고 나섰고, 정부도 지금 대규모 적극 투자 지원에 나선 현재 그러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는 600조 시장, 작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후 360배 성장을 노릴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도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고, 두산중공업도 역시 투자에 나서고 있다 했는데, 그 전에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외국인이 현재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뭐냐? 현재 이 600조 시장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증시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업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봤더니 어제 뭐라 나왔느냐? 자, 외국인 투자자 반도체주를 팔고 2차전지주와 카카오뱅크를 매수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로 반도체주를 다 매도를 때려버리면서 삼성전자 역시도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샀던 것이 2차전지주라고 합니다. 즉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2차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많이 샀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과연 외국인들이 무슨 종목을 샀느냐 라고 놓고 보니까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죠. 이제 어제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로 보고 8월 13일 보고 외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매수했는지 확인을 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두산중공업을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LG화학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성 SDI, 네 번째 에코프로비엠, 다섯 번째 이제 포스코죠. 다섯 번째 이제 포스코.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눈여겨보면 나머지 사실 크게 다 각각 다른 테마들이니까 두산중공업을 제일 많이 샀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다 버리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를 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어제 하루만 보고 이거를 샀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 이제 7월부터 과연 얼마나 샀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두산중공업 외국인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도 7월부터 8월 14일, 어제까지 외국인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삼성 SDI 역시도 외국인 강한 매수세,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요. 포스코 역시도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LG와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만 봤을 때 두산중공업, 강태용 전문가님,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면 매수세를 하기엔 굉장히 적은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외국인 매수세를 확인해 봤더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실제로 7월달에 이제 매도하는 척 물량을 다 던져버리고 8월달에 뭐합니까? 급격하게 다 주워버리죠. 외국인 보유 비중이 확 늘어나는 걸 봤을 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당시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의 매도와 함께 막판에 이 8월달에 들어서는 엄청나게 주워 담은 게 포착이 됐다라는 점을 보면서 두산중공업 역시도 외국인들이 하락 유도를 위한 매도였을 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종목을 찾아놓고 이 전기차, 그래요, 2차 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여기서 근데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두산중공업과 LG화학과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그래서 이 5종목에 대한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지만 과연 외국인이 무엇을 노리고 이 업종이라든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바로 폐배터리라는 거죠. 폐배터리.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은, 자, LG화학 같은 경우도 호주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엔바이로스트림과 손잡고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자, 권우석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9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9월 LG 에너지솔루션과 폐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오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요, 또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피엔그로우의 지분을 투자한다. 그래서 삼성 SDI도 뭡니까? 폐배터리.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야? 자, 두산중공업은 최근 화학재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배터리에서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 사용 후 배터리라는 게 결국 폐배터리죠. 그 다음에 포스코도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을 추출하는 사업과 관련해 전남 광양. 두산중공업, 포스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화학 이 5가지 모든 종목의 공통점이 뭐다고요?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폐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자, 아까 얘기했던 게 뭐야? 정부의 적극 지원. 정부가 세제라든지 이제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는 전폭 지원해준다. 그 다음에 K배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제 대기업들까지도 뭐예요? 기업들도 40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사업 매출의 166조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에 정부가 나설 것이고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은 4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차 전지에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폐배터리까지 또 보냐고 하면은 7월 달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0조를 투자한다, 정부에 대한 적극 지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8월 달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어제 나온 뉴스죠. 8월 13일. 자, K배터리 3사 600조 폐배터리 시장 정조준. 그러니까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뛰어든다는 겁니다. 정조준하고 그냥 여기만 목표로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사업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360조에 대한 이 성장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은 2050년에는 600조 원으로 약 360배, 360조가 아니라 360배에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 자체가 360배가 성장한다고 하면은 이 기업의 실적 역시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폐배터리라는 걸 놓고 봤을 때, 폐배터리에 대한 기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 이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자, 전기차가 이렇게 있고요. 폐배터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수거하고 및 보관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뭐를 구분하느냐, 재제조 가능한지, 재제조 불가능한지. 재제조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로 다시 사용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ESS 배터리로 이제 수명이 좀 노후됐다고 하면 가정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재제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핵심 원소재 추출, 뭐 폐기물 업체, 뭐 재활용 업체, 이렇게 뭐 배터리 제조업체 해가지고 소재 추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추출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새로 전기차로서 이용이 되느냐, 이게 폐배터리를 이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쉽게 놓고 보면요, 재활용을 하느냐, 재활용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해, 그 다음에 재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다시 뭐예요? 배터리로서 다시 사용 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기 때문에 놓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정도를 놓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폐배터리 안에도 재활용을 투자해야 될지 재사용을 투자해야 될지를 놓고 많이 의견 차이가 나뉠 거예요. 근데 저는 딱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앞으로 성장 가치, 당장의 성장 가치를 보자고요. 당장의 성장 가치를 봤을 땐 전 재사용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왜 재사용이 되느냐, 그거는 이 뉴스를 보고 좀 말씀드리고 싶죠. 자, 전기차는요, 지금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제 7년 후부터 폐차된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 급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전기차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보급이 안 됐죠. 그러면 뭐 하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의 수명이 10년 정도예요. 10년 정도 사용하면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하기엔 수명을 다했다고 업계는 본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전기차가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요. 그럼 폐배터리라는 건 말 그대로 배터리로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뭐 기술적인 문제, 뭐 배터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수명이 다 했을 때만, 수명이 다 하면은 뭐가 된다? 배터리로 사용 못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쉬워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잔여 수명이 좀 많이 남았다, 수명이 노후됐다. 결국 이 잔여 수명, 여기 수명이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이 재사용과 재활용을 구분짓는 거는 수명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다시 전기차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좀 노후돼가지고 수명이 좀 많이 안 남았다 하면은 뭐가 돼요? 이쪽 배터리 다시 가정용이나 상업용 쪽으로 나뉘는 거고, 수명이 아예 좀 그렇다 하면 뭐가 돼요? 분해해서 새로운 뭡니까? 추출할 거 추출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든지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배터리 자체의 수명도 10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배터리 수명이 긴 모델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걸 왜 제가 떴냐고 하면은, 배터리 수명도 앞으로 갈수록 더 길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일단은 폐배터리가 나오려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들어서는 속도가
폐 배터리가 이제 이제 폐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그냥 폐 배터리를 할게요. 폐 배터리가 나오는 속도보다 빠를 것이다. 훨씬 클 것이다. 훨씬 앞설 것이다. 이거죠. 그럼 보자고. 자,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들어와.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딱 뗐을 때 이 배터리를 이제 사용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이제 재사용할 것이냐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의 배터리는 뭐야? 재사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왜? 전기차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폐배터리 시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거는 재사용이라는 거, 재사용. 근데 여기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뭐? 자,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하죠. 그럼 이 두 가지 재활용과 재사용을 놓고 봤을 때 이 앞에서 대놓고 뭐가 있어? 검사 및 분류. 검사 및 분류. 그럼 뭐야? 재사용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 검사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바로 검사가 되죠.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나뉘기 때문에 이 검사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검사까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을 소개는 시켜드릴게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늘 얘기했지만 시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미래가치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시장의 방향성을 공부하시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 나서든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는 게 시황이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추천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종목을 찾았을 때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보면은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그래서 2차전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제조업체인 하나기술이 폐배터리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여기서 보면은 업계에 따르면 하나기술은 최근 폐배터리 재가공용 장비인 성능검사기, 팩충방전 테스터, 리사이클러 등의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시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기술은 뭐 한다고요? 배터리 관련 장비는 이른바 테스터다 뭐 하면서 엔드 오브 라이프 수명 EOL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성능을 검사하고 에너지 재생까지 담당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성능을 검사한다. 검사는 하나기술이 다 한다 보시면 돼요. 이거 보면 얼마나 그럼 얘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왜 제가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을 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만 추천까지 하라고 얘기 못하겠다 했냐면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이미 한 2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러면서 보면서 지금 사실 추세상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렇게 추세가 완성이 되면서 단기간에 여기서 아마 이 구간대를 지켜주면 또 이렇게 우상향 흐름 잡을 추세는 나와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방에서 또 모아가면서 다시 미래 가치를 노려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이 기업의 가치나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배터리, 폐배터리 산업부에 대한 이런 것들만 봤을 땐 굉장히 좋아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놓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직접 더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차트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차트 맹신론자 관점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도 저는 매수하기가 꺼려진다는 거지 이 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직접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 검사 쪽이 최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여기에 대한 종목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접어놓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 최대 수혜와 기업의 가치는 아무래도 하나기술이 될 확률이 하나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차트론자의 입장으로서 강력한 매수 추천까지는 못하겠다. 단기 시세는 기대할 수 있으나, 왜냐면 하방이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상 조정이 나올 시 수익보다 하방이 더 크게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재사용과 재활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에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동사는 여러분들 뭐 PCM이라고 해서 SM, BMS, CM 등을 뭐 생산하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쪽에 대해서 많이 접해 있는 삼성 SDI와 LG 화학을 일단 기본적으로
주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수록 파워로직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재사용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파워로직스가 이번에 20조 폐배터리 시장 선점하면서 현대차와 손잡고 폐배터리 시장 진출 눈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플러스 현대차까지 묶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폐배터리 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재사용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폐배터리를 재정비에 ESS 등에 활용한다. 지속 전기차 등을 저속 전기차구나. 미안해, 글을 작게 해가지고 저속 전기차 등을 만드는 데 쓸 수 있고, 재활용은 배터리 분해 원들 니켈. 그래서 말했다시피 다시 재사용해가지고 전기차에 들어가든지, 좀 수명이 노후화됐으면 가정용이라든지 사업용으로 바꿔버리든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도 진행하고요. 보면 또 과거에 파워로직스 총리가 폐배터리 산업 적극 지원한다 소식에 강세했고요. 미 조 바이든과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화 소식에 급등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폐배터리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강하게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더 눌림이 줬으면 좋겠지만,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지금 폐배터리 종목들이 다 이런 삼각 수렴에서 이제 한번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추세대를 지켜내기 때문에 하방 추세와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상방 추세 여기 동일해요. 일봉과 주봉. 그래서 제일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한 2개월 내로는 단기적인 또 시세 11,000에서 12,000원 위로도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사실은 파워로직스가 더 크다. 근데 하지만 전 차트로 봤을 때 파워로직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여러분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하나기술에 좀 더 저는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